선생님,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못 자겠어요. 이 말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특히 50 후반, 60 넘으신 분들이요. 낮에는 멀쩡하게 지내시다가도 밤이 되면 꼭 한 번씩 깨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면서 넘기지만 그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얼굴은 단정한데 눈 밑은 짙게 그늘져 있고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거 아닐까? 평생 약에 기대야 하나? 이런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건 병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리듬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니어 건강 채널 수라이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수면제를 먹지 않고 매일 밤 기절하듯 잠드는 법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잠을 부르는 법, 그리고 다시 숙면의 리듬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꼭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은 기억력 저하, 균형 감각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같은 부작용을 부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수면제 복용자의 37%가 낮 시간에도 졸림과 집중력 저하를 겪는다고 해요. 약으로 잠을 재우는 것과 몸이 쉬는 잠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기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약 없이 잠드는 핵심 원리를 행동치료 중심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어렵지도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불면을 병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면의 상당수는 병이 아니라 패턴의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42%가 잠이 얕다고 느끼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실제 불면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수면 구조가 변했을 뿐이에요. 젊을 땐 깊은 잠, 즉 서파수면의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이 줄고 대신 얕은 잠과 깨는 구간이 늘어나죠. 이건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주 깨지? 이러다 병 생기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생기는 순간 뇌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결국 더 잠이 달아나는 거죠. 미국 스탠퍼드대 수면의학센터의 보고서에서도 불면의 70% 이상은 뇌의 과각성 상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몸은 피곤한데 뇌가 쉬지 못하는 상태가 불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불면의 해결은 뇌를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쉬는 신호를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여성 A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던 분이었어요. 매번 이틀만 쉬면 밤새 뜬 눈으로 있다며 불안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약 대신 4785법과 근육 이완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그걸로 잠이 오겠어요? 하시던 분이 3일 후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숨만 천천히 쉬었는데 어느 순간 기억이 끊겼어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이건 단순히 호흡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수면 리듬을 회복한 순간이었죠. 이처럼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억지로 재우지 않아도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만 잘 주면 스스로 잠들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478호흡, 근육이완법, 그리고 마음 비우기 훈련은 모두 이 신호를 회복시키는 도구들입니다. 약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약 없이는 절대 못 자. 이렇게 단정 지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건 불가능이 아니라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수면제는 뇌를 억눌러 잠들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몸은 여전히 긴장한 채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남는 거예요. 반대로 몸이 스스로 잠들면
짧게 자도 머리가 맑고 개운하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수면행동치료 연구에서도 약을 줄이고 호흡이완 훈련만 시행한 그룹이 4주 만에 평균 수면 시간이 42분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깊은 수면 단계 비율은 28%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뇌파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결국 불면을 고치는 첫걸음은 잠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맞춰 가는 과정이에요. 왜 나이 들수록 잠이 달아나는가?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다시 잠을 기억하게 되는가? 그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가 멈추질 않아요. 눈을 감고 누워도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이게 바로 불면의 본질입니다. 몸은 쉬려 하는데 뇌는 여전히 깨어 있는 상태. 이 두 가지가 엇박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서울성 모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의 68%가 밤에도 교감신경이 과활성 상태라고 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즉 싸우거나 도망칠 때 작동하는 긴장 시스템이에요. 이게 낮에는 필요하지만 밤에는 꺼져야 합니다. 그런데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 신경이 밤에도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몸은 누워 있는데 뇌는 여전히 위험을 감지하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팀은 불면증 환자의 뇌를 MRI로 분석한 결과 뇌의 편도체와 시상하부 활동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생각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즉, 불면은 불안한 뇌의 과잉각성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태가 생길까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습관의 문제, 둘째는 환경의 문제, 셋째는 생체 리듬의 혼란이에요. 먼저 습관. 잠자기 직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 많죠? 그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뇌에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막히면 몸은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죠. 하버드 보건대학의 실험에서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군은 멜라토닌 분비량이 최대 23% 감소했고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46분 늦어졌다고 합니다. 즉, 화면 하나가 우리 몸의 시계를 거의 1시간씩 늦추는 셈이에요. 그래서 난 12시에 자는데도 새벽 3시까지 뒤척인다는 분들, 실은 몸 안의 시계가 아직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환경입니다. 사람의 뇌는 주변 온도와 소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잠을 잘 자려면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하는데 방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이불이 두꺼우면 체온이 내려가지 못해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직전 체온이 평소보다 1도만 높아져도 수면 효율이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따뜻한 방보다 살짝 시원한 환경이 더 깊은 잠을 부른다는 거예요. 또한 작은 소음도 뇌에는 경보음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잠든 것 같아도 뇌의 청각 피질은 계속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소리, 휴대폰 진동, 시계 초침 같은 것도 무의식적으로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 원인은 생체 리듬의 혼란이에요.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 주기가 당겨집니다. 즉, 예전엔 밤 11시에 졸리던 게 이제는 9시 반만 돼도 피곤해지죠. 그런데 대부분은 여전히 예전 습관대로 늦게 자려 합니다. 결국 졸릴 때를 놓치고 몸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위상지연형 불면이라고 합니다. 국립보건원의 수면 생체 시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리듬 혼란은
밤뿐 아니라 낮의 각성 상태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낮에 졸리고 밤에 깨어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낮잠 자면 밤에 잠이 더 안 와요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건 낮잠의 문제가 아니라 낮과 밤의 리듬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잠이 달아나기 시작하셨나요? 혹시 특별한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언제부터 리듬을 잃었는지를 함께 복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뇌와 몸이 다시 협력하도록 돕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 뇌에게 이제 괜찮아, 잠들어도 안전해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4785법, 근육이완법, 생각 비우기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몸과 뇌의 대화 훈련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몸이 스스로 잠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신호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4785법, 근육 이완법, 그리고 생각 비우기 훈련이에요.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면 수면제 없이도 3분 안에 잠드는 몸으로 바뀝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먼저 첫 번째 4785법입니다. 이건 미국의 유명 수면 전문가인 앤드루 웨일 박사가 하버드 의대 시절부터 임상에서 사용해온 방법이에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몸이 안정상태로 전환되죠. 4785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 상태로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입으로 8초 동안 부드럽게 내쉰다. 이 한 사이클을 4회 반복해 보세요. 이 과정이 끝나면 뇌는 지금은 위험이 없다라고 인식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느려지고 근육이 풀리면서 몸이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돼요.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수면제를 15년 가까이 드시던 분인데 처음엔 이걸 듣고 웃으셨어요. 숨 쉬는 걸로 잠이 오면 내가 왜 약을 먹겠어요. 그런데 5일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셋째 날쯤 되니까 진짜로 눈이 저절로 감기더라고요. 호흡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몸이 가장 먼저 잠을 기억하는 통로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밤 바로 해보세요. 빛을 끄고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4번, 7번, 8번으로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자야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쉰다는 마음이에요. 잠은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몸이 괜찮다고 느낄 때 오는 손님이니까요. 이제 두 번째, 근육 이완법이에요. 뇌가 아무리 편해도 몸이 긴장하면 잠이 안 옵니다.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거나 어깨가 올라간 채로 자는 분들 많죠. 그건 몸이 아직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누워서 할 수 있는 전신 근육 이완법을 꼭 알려드립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에 힘을 꽉 줬다가 툭 풀어요. 그 다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가락 순서로 힘을 주었다가 서서히 풉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특히 턱과 이마 근육을 푸는 게 중요해요. 이마에 주름이 잡힌 상태로 자는 분들, 그건 뇌가 긴장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풀리면 뇌도 따라 안정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완 훈련을 매일 10분씩 시행한 그룹은 4주 후 수면 효율이 18% 향상되었고 밤중 각성 횟수도 평균 2.7회에서 1.2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몸이 이완되면 뇌파가 알파파로 전환되고 그 상태가 바로 수면 직전의 평온한 뇌예요. 한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누우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이상하게 발끝부터 힘을 빼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끊기더라고요. 그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따라 내려앉는다. 정말 그 말이 정답이죠. 여러분도 오늘 해보세요. 불 끄고 누워서 발끝부터 천천히 힘을 줬다가 푸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깊은 잠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 비우기 훈련입니다. 이건 사실 불면의 핵심이죠. 불면은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제 자야 해, 제발 자야 해. 이 마음이 뇌를 자극해서 오히려 각성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짧은 문장 반복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쉰다. 숨을 천천히 쉬자. 이런 문장을 속으로 반복하면 생각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서도 짧은 반복 문장을 사용한 그룹은 명상 훈련보다 수면 개시 시간이 평균 20분 더 빨라졌다고 발표했어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이 생각 덜어내기 글쓰기입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일, 걱정, 해야 할 일들을 종이에 짧게 적어두세요. 이건 내일 생각하자. 그 한 줄만으로도 뇌는 안심합니다. 이 일은 처리됐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실제로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이 습관을 2주 정도 유지하셨는데 이상하게 종이에 적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 밤엔 꼭 잠이 오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과부하를 줄이는 뇌의 정리 습관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잠은 믿음을 먹고 자라거든요. 나는 약 없이도 잘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몸은 그 믿음에 맞춰 리듬을 회복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방법이 제일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47855 근육 이완, 생각 비우기. 직접 해보고 느낀 변화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수면제 없이 잠을 되찾는 기초 루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만 더 더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바로 잠드는 환경, 즉 저녁 루틴과 생활 습관 조정이에요. 이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몸이 잠들 준비를 시작하는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47855 근육 이완, 생각 비우기 훈련으로 몸이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웠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잠이 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은 침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의 루틴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서울대 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 중 수면 만족도가 높은 그룹의 74%는 공통적으로 취침 전 루틴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명, 온도, 향, 습도, 행동 순서까지 매일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몸에 이제 잠들 준비를 해라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거죠. 먼저 조명입니다. 우리 뇌는 빛의 양으로 낮과 밤을 구분합니다. 형광등처럼 밝고 푸른빛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녁 8시 이후에는 노란빛의 스탠드 하나만 켜두세요. 특히 침실은 노란색 전구나 따뜻한 무드 등이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실험에서도 밤 시간대에 조명을 50% 줄였을 때 멜라토닌 분비가 1.5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빛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이에요. 사람의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
따뜻한 족욕이 효과적이에요. 족욕을 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몸속 열이 빠져나가면서 중심 체온이 떨어지죠. 그때 뇌는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한 70대 여성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매일 저녁 9시에 10분씩 족욕을 했더니 한 달 만에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체온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날일수록 발을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밤의 리듬을 되돌리는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관리입니다. 커피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홍차, 초콜릿,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각성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미국 수면의학회는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은 밤 수면 시작 시간을 평균 1시간 이상 늦춘다고 발표했어요. 따라서 오후에는 카페인 없는 보리차나 따뜻한 우유로 바꿔보세요. 몸이 스스로 진정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낮잠 조절도 중요합니다. 낮잠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후의 집중력과 면역 기능을 높여줍니다. 문제는 언제 자느냐입니다.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해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 1시에서 2시 사이 햇볕이 가장 따뜻한 시간대에 15분 정도 눈을 감아보세요. 이걸 저는 리셋 낮잠이라고 부릅니다. 짧고 가볍게 쉬면 밤에는 훨씬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향과 소리의 환경이에요. 라벤더, 캐모마일, 제라늄 같은 허브 향은 불안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향을 2주간 매일 20분씩 흡입한 그룹은 불면 점수가 28% 개선됐다고 합니다. 방 안에 라벤더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린 수건을 베개 옆에 두거나 허브향 디퓨저를 켜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땐 화이트 노이즈나 빗소리 같은 균일한 소리를 틀어두세요. 이런 소리는 뇌를 안정된 리듬으로 유도하고 외부 자극을 차단해 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의 실험에서도 화이트 노이즈를 들은 그룹이 수면 유도 시간이 35% 단축됐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깨면 시계를 확인하죠. 벌써 3시네, 오늘도 망했다. 이 생각이 불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뇌는 지금 자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다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눈을 뜨더라도 시계는 외면하세요. 그 자체가 잠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걸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조명 줄이기, 족욕, 따뜻한 차 한 잔, 이 중 하나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잠은 훈련된 반복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몸을 달래주면 뇌는 자동으로 이제 잘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면제 없이 숙면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4785호흡으로 몸을 진정시키고 근육 이완으로 뇌의 긴장을 풀고 생각 비우기로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완성시키는 잠드는 환경의 힘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잠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릴 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억지로 재우려 하지 말고 몸이 스스로 잠을 기억하도록 믿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는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경험도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습관으로 잠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